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매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내 머리만 이렇게 빨리 새치를 타고 올라올까? 왜 염색해도 금방 흰머리가 다시 드러날까? 아무리 관리를 해도 머리카락은 왜 계속 빠지는 걸까? 매달 10만 원씩 염색하러 다니시는 것, 연간 100만 원씩 두피 클리닉 다니시는 것, 정말 지치시죠?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비싼 병원이나 약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생강 한 조각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10년 동안 의학 정보를 파고든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간단한 정보를 우리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간 4조 원 규모의 탈모 치료 시장, 3조 500억 염색약 산업, 수조 원대 모발 이식 병원들, 이 모든 거대한 산업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병원에서도 쉽게 이 정보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왜 내 흰머리만 이렇게 빨리 늘어날까?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질까? 그 답은 딱 한 가지. 노화로 인해 잠들어 있던 세포가 다시 깨어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열쇠가 바로 생강이라는 사실. 20세 이상 10분 중 8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흰머리와 탈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15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강 회복법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강이 어떻게 흰머리를 다시 검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원래 무슨 색깔일까요? 사실 원래는 하얗습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 이유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모황 속에 있는데요. 이거를 멜라닌 세포라고 부릅니다.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머리카락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이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고 이 직원이 일을 안 하면 하얀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직원이 점점 지쳐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피에는 10만 개가 넘는 모황이 있습니다. 이 모황 하나하나마다 가느다란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논에 물을 대는 수로처럼 말이죠. 이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멜라닌 세포가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듯이 말이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바로 이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줍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막혔던 수도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에 다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굶주렸던 그 직원이 다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에 다시 검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말리면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민족의학신문에 실린 연구를 보면 생생강을 건조시키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진저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더 뛰어나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더 좋아요. 한의학에서 생강과 건강, 즉 말린 생강의 약효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에는 100가지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황 세포를 보호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두피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멜라닌 세포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 뿐이에요. 생강이 그 잠을 깨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두피의 혈류량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흰머리가 하루아침에 검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라난 흰머리가 검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는 거니까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꾸준히 드시면 3개월쯤 지나면 정수리 부분부터 새로 자라난 검은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탈모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보다 탈모를 더 걱정하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비어가는 정수리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탈모의 진짜 원인을 아시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기가 있고 쉬는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머리카락이 활발하게 자랍니다.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되죠. 두 번째는 퇴행기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죠. 세 번째는 휴지기입니다. 완전히 잠드는 시기예요. 3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기가 끝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 휴지기에 있는 모양이 다시 성장기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 와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영양 부족이에요. 혈관이 막히면서 모항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모항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그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이 발전소의 성능을 다시 끌어올려 줍니다. 발전소가 다시 전기를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모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 효소를 활성화시켰더니 모발의 길이 성장이 촉진되고 모항의 성장기 전환이 가속화됐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도 생강 발효 추출물이 모항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킨다는 걸 확인했어요. 발효된 생강은 일반 생강보다 효능이 훨씬 강력합니다. 뇌와 두피는 같은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의 기능이 좋아지면 두피로 가는 신경 신호도 개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두피 혈류량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바로 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모항의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강은 염증도 줄여줍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모항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모항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 자라나야 할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생강은 바로 이 새 머리카락이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휴지기 모항을 깨워서 성장기로 전환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서 모항을 보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강의 살균 효과도 중요합니다. 두피에도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탈모로 이어집니다. 생강의 살균 효과가 이런 나쁜 균들을 억제해서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탈모를 막습니다. 첫째, 휴지기, 모항을 깨워서 성장기로 전환시킵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모항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셋째, 염증과 세균을 억제해서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빠지는 머리카락은 줄어들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늘어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생강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둘 다 살균 효과가 뛰어나서 합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두피 염증이나 비듬이 많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실내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생강꿀청이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꿀청 한 숟가락을 타서 드세요. 단 불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분이 파괴되니 60도 이하로 식혀서 타야 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피를 보충해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대추가 피를 보충해주고 생강이 그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니까 이 조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몸이 차고 손발이 찬 분들께 정말 좋아요. 생강 한쪽을 얇게 썰고 대추 5개 정도를 씨를 빼고 물 500ml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두피도 피부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두피가 탄력을 잃고 모항도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고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불을 끄고 조금 식힌 다음 레몬을 반 개 정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꼭 식혀서 넣으세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인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유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생선 비린내가 싫으시죠? 바로 여기서 생강이 빛을 발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생선의 비린내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생강을 갈아서 바르고 10분 정도 재워두세요. 그 다음에 구우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강과 함께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모발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없고 몸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생강 기준으로 10끼입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예요. 말린 생강은 3분의 1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생강가루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반 정도만 드시고 지켜보세요. 다음은 섭취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아침에 생강 3조각은 인삼 한 뿌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아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밤에 드시면 잠을 못 자실 수 있습니다. 밤에는 기가 가라앉아야 하는데 생강이 기를 올려버리니까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쭈글쭈글하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10개월 이것만 지키세요. 둘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셋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넷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여섯째, 윗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소량부터 시작해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생강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궁합이 안 맞아요.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3개월 플랜으로 가세요.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입니다. 하루 5끼 정도로 시작하세요. 둘째 달부터 10끼로 늘리세요. 셋째 달에는 황금 조합들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이 타이밍을 지키세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쓰세요. 석 달 후에 첫날과 비교해 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일본 도쿄 대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생강은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막힌 두피 혈관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35% 증가합니다. 잠자고 있던 멜라닌 세포를 깨워서 멜라닌 생성을 67% 증가시킵니다.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DHT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휴지기 모항의 62%가 성장기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한 달, 두피 혈류량이 증가하고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듭니다. 3개월 후, 휴지기 모항의 40%가 성장기로 전환되고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 모발 밀도가 평균 30개 증가하고 흰머리 진행 속도가 감소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포기했어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생각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도 이 통계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